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전환길 강사를 고발한 것, 이게 지나친 조치다라는 답은 46.3%가 나왔고요. 적절한 조치다라는 답이 45.2%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만 지금 잘못했다라는 응답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내란 선동죄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 비상계엄은 끝이 났지 않습니까? 국회 표결로 인해서 비상계엄은 일단 중단이 됐고 대통령도 지금 구속돼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제 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과연 이게 내란 선동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면 내란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힘으로?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들은 여론의 어떤 이 시장에서 평가되고 거기서 어떤 면에서 여론의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면 또 인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없는 것이고 거기서 판단돼야 될 것인데, 민주당은 참 보면 모든 것들이 우선 고발하고 보자 이런 어떤 것 같아요. 즉 정치의 사법화를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정말 본능적으로 뭔가 생기면 무조건 고발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정말 정치를 죽이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발 만능주의가 되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국회나 이 정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 서초동에서 해결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판사와 검사들에게 정치인들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수치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이 검찰에 고발되고 하는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무조건 다들 요즘 하는 게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게 고발 기자회견, 그다음에 봉투 하나 들고 국회 서초동 가서 사진 찍는 거,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가 다 그거예요. 만나서 대화하는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봉투 들고 가서 고발하는 거, 그거 하나 찍히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짓입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모든 걸 검사들이나 판사들한테 지금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환기 씨가 왜 떴습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를 더 키워버렸어요. 구글을 상대로 고발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여론의 시장에서 맡겨두는 게 이 상책인데, 자꾸 저런 식으로 뭐만 나오면 그냥 파출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발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행태들은 정치인들 스스로 저 정치 못해요, 무조건 저 고발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뭐하러 있습니까? 왜 국민들 표줘서 지금 여의도 보내놨어요? 이런 거 서로 해결해서 말로 해결하고 하라고 보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환기 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지도 의원 얘기입니다. 모든 주장들에 다 동의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분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비상계엄 전후 사태를 좀 정확히 지적을 해준 거예요. 비상계엄 있기 이전에 민주당의 폭주 사태,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의 목소리로 그분 목소리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처럼 지금 구구 프레임으로 뭐 고발에 남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하죠. 알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전환길 씨가 하는 주장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도. 하지만 지금 저거를 또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건 다른 차원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예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전쟁에 준하는 또 사변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어떤 그런 측면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환길 씨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혹은 대통령 측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탄핵의 인용과 기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여론전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말하자면 대통령 말씀처럼 국회에 왔을 때 악수 한 번 안 하더라, 등을 돌렸더라, 또 수많은 줄탄핵을 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도 저렇게 할 만했네라는 어떤 동정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전환길 씨도 파고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든지 친중국 세력으로 일치화시킴으로써 사실은 진영 논리를 갖다 놓으니까 훨씬 더 그건 안 되지라고 하는 논리들을 갖고 전환길 씨의 어떤 힘이 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힘에 오히려 국민의 힘이 얹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전한길 씨가 어떤 뭐 대표성도 없는데 너무 마이크를 많이 넘기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하는 걸 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추운 날에 대구에서 5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누구의 연설을 듣고 있는가 그 부분은 언론으로서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언론 인터뷰라고 해요. 전한길 씨,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누구한테 줬죠? 국민이 부여했어. 국민을 배신했잖아. 국민의 뜻과 정반대잖아. 불리한 재판관, 편향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만약에 한 명 더 임명된 40명까지 치면은 바로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거라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공정과 절차가 지켜지면은 설령 결과가 탄핵 인용돼서 파면되든 기각되든 간에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정과 절차 어기고 마구잡이로 빨리빨리 해서 정인 채택 다 거절해 버리잖아요. 기울의 운동장대로 일방조림이 정해놓고 한다고. 그럼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에 속았던 거예요. 이렇게 엉망인 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신중하고도 신중해서 충분히 정인 채택과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게 상식 아닌가요? 헌법 규정을 어기고 무조건 빨리 끝내겠다. 이런 공정과 절차를 어기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죠. 전한길 씨는 3.1절이 마지막 집회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마음을 바꿔먹겠다고도 했습니다. 만약에 인용된다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것이고 국민혁명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복귀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절차와 공정이 다 어기고 특정 편향된 재판관이 인용을 한다 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고 있을 수 없죠. 한 번 던져야죠. 전한길이 다시 나옵니다. 저희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에 나와서 마지막 언론 인터뷰라고 했어요. 다시 활동할 수도 있다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헌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몸으로 절규하면서 읍소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다고 해서 휩쓴다, 뭐 헌재를 공격하겠다, 테러하겠다 그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교정이 돼야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헌재라는 곳이 법위에 군림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헌재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재가 헌재법이나 아니면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과 법률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주어지는 상태에서 이 어떤 헌재 심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가야만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또 다른 갈등이 아니라 통합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